마지막으로 결론, 우리의 대응 과제입니다. 이번 강좌의 제목이 북한의 군사 전략과 대응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담대한 구상으로 구체화됐습니다.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의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담대한 구상으로 구체화시켜서 제시했습니다. 또한 광복절 며칠 뒤에 열렸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인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이런 것들을 포괄적 구상에 포함시켜서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하순에 통일부가 책자를 하나 내놨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추진 체계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 하에서 일체 무력 도발 불용, 후회적 남북 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이렇게 세 가지를 추진 원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둘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셋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네 번째,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데 그 안에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밝혔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합의 도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 즉 엔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 조치가 연계되는 로드맵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1단계에서 그렇게 합의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를 넘어서 두 개 단계로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등 두 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제협력 부분에서의 상호 협력할 내용과 외교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부분에서 협력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 2단계에서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시가 됐고요. 미북관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겠다는 내용,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나아가기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연계될 수 있는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마지막 단계와 관련해서는 공동 번영과 관련해서 남북한 사이에 경협을 본격화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2단계가 되며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한 간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군비통제 논의를 본격화한다. 군비통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번영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을 초기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서 경제, 정치, 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과 항만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정치 군사 분야 주요 조치 내용으로는 외교적인 조치, 즉 미북 관계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 정착을 추진한다는 내용,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를 표로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의 추진 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에 관해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정과제 105번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이 주요한 과제 목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대 효과로는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4번 국정과제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인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는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며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3번 국정과제는 제2창건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로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06번 과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도전적인 국방 R&D를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로 이어지게 해서 그것이 다시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방식의 다변화,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 등을 통해서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같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유도하고 이끌기 위한 정책과 함께 안보 정책 측면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가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은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균형이 향후에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세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앞서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양적 우위와 남한의 질적 우위가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앞서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은 북한의 양쪽 우위는 지속되면서도 질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남쪽에 따라붙을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한의 질적 우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일정하게 제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화나 추진 방향과 군사 분야 과제로는요. 추진 방향은 우선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상호 위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들어서 북한이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2018년 남북 국방장관이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공식 파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행됐던 일부 이행사항에 그쳤던 9.19 군사합의의 이행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과제로는 상호 이해를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호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의 상호 의존성은 적대적 상호 의존 이런 표현으로 집약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명분이 되는 그런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적대적 상호 의존보다는 화해와 협력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방향에서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 분야 과제도 몇 가지 제시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군비통제 군축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상호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북한이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북한을 때릴 만한 충분한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시험 발사를 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북한의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이 공히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군사력 배치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은 모두 휴전선 일대에서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밀집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보고 먼저 뒤로 물러서라고 하거나 북한이 우리 보고 먼저 뒤로 물러서라고 하면 둘 다 아마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먼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단계적으로 맞춰서 군사력 배치를 뒤로 물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축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군축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간의 상호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현재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비율의 상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상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구형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지상군, 해군, 공군, 미사일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에 걸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즉 군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의 상호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한이 군사력을 건설해온 그런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군축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간의 상호 위협을 감소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드려야 될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목차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군사력 평가와 관련해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과 비재래식 군사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서는 북한이 양적인 측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반면에 남쪽이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비대칭적인 균형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 속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미사일 부분에서는 남북한이 서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핵과 관련해서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에 매우 가깝게 다가선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 즉 해구산 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군사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국방부가 판단하는 국방백서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밝힌 6가지 북한의 군사 전략을 좀 비판적으로 판단해 봤고요. 앞으로 북한의 군사 전략, 군사력이 어떻게 증강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 과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으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통일 대북 정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비교적 최근에 밝힌 담대한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라는 구상이고,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의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과제 모색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남북한 간의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북한의 군사 전략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강원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열린 통일 시민 강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강좌를 한번 쭉 보시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평화와 관련된,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북한의 군사전략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열린 통일 시민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